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집 사장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Q&A 1탄을 가졌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Q&A 2탄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한 3-4가지 정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크 472님,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건 예전에 올렸던 음료들보다 더 발전된 레시피가 있다면 과거의 찻집 사장과 현재 찻집 사장의 리뉴얼 레시피 컨텐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PD님이랑도 되게 많이 얘기했던 건데 예전에 올렸던 레시피를 이 3년 동안에 제가 많이 레시피를 연구하고 성장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런 좀 차에 대한 본질에 대한 콘텐츠가 조금 많을 거고요. 이런 레시피나 리뷰는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구독자분들이 요청이 있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하는 약간 이벤트성으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그 로얄 밀크티, 그러니까 직접 끓여서 만드는 밀크티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영국식 밀크티를 한번 마셨었거든요. 정말 좋은 홍차에다가 우유를 타서 그래서 살짝 설탕을 사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홍차향도 은은하고 부드러우면서 단맛도 적당히 있는 게 로얄 밀크티가 최고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정답은 아니구나. 누구랑 먹는지 어디서 먹는지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영국식 밀크티는 제가 안 다뤄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컨텐츠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최 2672님,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댓글 안 다는데 복귀 소식이 복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밀크티도 참 좋았지만 차에 대한 컨텐츠에 집중하신다니까 좋네요. 전에 예약제 티코스 마시고 정말 감동해서 다기를 샀는데 아무리 봐도 손이 잘 안 가고 사용법도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인 다기 사용법부터 쉽게 구할 수 있는 차 종류, 그리고 홍차 우리는 법 같은 도구,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댓글을 보니까 엄청 차가 좋으신데 그거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셔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사실 콘텐츠를 잡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너무 급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 다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크게 우려 마시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전자라고 하죠. 차 주전자라고 하는 이 호의 형태가 있고요. 동양의 차를 먹을 때는 주전자 사이즈가 좀 작아요. 특히 중국차 마실 때는. 서양에서 먹는 사이즈는 보통 요 정도?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도 있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크기와 재질의 차이가 있고 찻잎을 놓고 우리는 형태죠, 둘 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개완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차를 우리는 도구라기보다는 차를 마시는 잔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가지고 찻잎을 밀어내면서 차를 마시는 역할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차를 우리는 용도로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우롱차나 향기가 중요한 차들을 품평하는 도구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개완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중국차 같은 것들, 향기가 좋은 차들 이런 것들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다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완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차를 우려서 먹기도 하지만 말차 있잖아요. 우리가 가루차에다가 벽불이라고 해서 차를 잘 섞어주면서 거품 내서 마시는 형태, 그런 형태도 우리가 점다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차를 우려서 마시는 건 포다법. 그래서 점다법을 이용해서 먹는 경우에는 이렇게 찻사발, 이렇게 완의 형태의 다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도 할 얘기가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컨텐츠로 한번 날 잡고 찍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차 마시는 형태는 이렇게 호의 형태, 그리고 개완의 형태, 그리고 이렇게 다완의 형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메랄드 153님, 회사에서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 점심을 피하고 공복인 시간이 긴 편인데요. 공복에 마시기 좋은 차가 있을까요? 하루 종일 여러 잔 마시기 좋은 차도 궁금합니다. 차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고 아주 귀한 분에게 선물하면 반가워하실 만한 차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공복인 상태에서 차를 많이 마시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술도 많이 먹고 그리고 고기도 많이 먹고 식사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을 잘 안 먹는데 공복에 차를 마시면서 뭔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날들이 많은데, 공복에 차를 먹는다? 그러니까 약간 일반적으로 추천해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에는 이런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카테킨의 성질 때문에 공복에 차 마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카테킨은 지방을 분해하고 그리고 내장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복인 경우에, 그리고 평소에 식사량이 많지 않으시거나 조금 마르신 경우에는 차를 빈속에 먹으면 속이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빈속에 드시는 건 저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 만약에 마신다고 한다면 루이보스 같은 카테킨이 없고 카페인이 없는 그런 차를 추천드립니다. 그런 차는 떫은 맛도 없고요, 부담스럽지 않아서 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물처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녹차, 홍차, 우롱차, 보이차 같은 것들은 빈속에 마시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마시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게 내가 너무 다 추천을 드리지 않나. 왜냐하면 차는요,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에서 수분을 계속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차를 마시는 만큼 물도 반드시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물이랑 차는 달라요. 우리가 갈증을 해소가 된다고 해서 두 개를 같이 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차를 많이 마신다면 그만큼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되고, 차를 하루 종일 먹는 거는 몸에 안 좋아요. 딱 집중해서 한 잔, 두 잔, 아니면 저녁에 한 잔, 이렇게 마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안 드시거나 그냥 물을 드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커피도 당연하겠죠. 커피는 차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저 옛날에 대학에서 강의했을 때 학생들 진짜 1리터 커피, 이렇게 큰 커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시는 경우 있어요. 물도 안 마시고. 그러면 몸에 진짜 좋지 않아요. 반드시 커피나 차를 드시는 만큼 물을 많이 드셔줘야 되고, 딱 집중해서 그 시간에 마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물과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젊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홍차를 사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 맛있는 홍차 브랜드가 많지만 토트넘 메이슨이나 위타드나 마리아즈 프레르나 로네펠트나 그렇게 국내에 들어와 있는 브랜드, 왜냐면 그런 게 틴케이스가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받았을 때 또 감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외국 브랜드의 틴케이스에 들어간 제품을 선물 드리는 걸 좀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차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티백으로 된 걸 좀 추천드립니다. 입차로만 되면 사람들이 마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연세가 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녹차를 좀 추천드립니다. 녹차 중에서도 우전차가 의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후에서 제일 먼저 딴 찻잎이기도 하고, 긴 겨울을 이겨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싹을 피워낸 뭔가 생명의 탄생과 같은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는 녹차 중에서 근데 우전이 좀 비싸요. 오솔록에서도 그렇고 쌍계명차도 그렇고 대한다업도 그렇고 우전차가 보통 가장 비싸거든요. 가을 겨울보다는 4월 5월 스승의 날, 어버이날, 이때 녹차가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물 드리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스프링님, 돌아오신 거 축하드려요. 커피도 좋아하지만 차류나 다도 등에도 관심이 있거든요. 예전에 네이버 웹툰 차차차도 좋아했었고요. 다양한 찻집 맛집이랑 차 종류 딥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커피나 음료엔 디카페인이나 제로가 트렌드인 것 같은데, 보통 카페인 음료 대체제로 차를 추천하는데 디카페인 차도 궁금합니다. 일단 다양한 찻집에 대해서 소개는 제가 정규 컨텐츠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정말 좋은 찻집들을 다니면서 거기서 차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 갖는 시간들을 정규적으로 가지려고 하니까요. 요거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디카페인 차에 대한 궁금증도 얘기해 주셨었는데, 일반적인 그런 커피에는 카페인이 있고, 그리고 디카페인 커피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반 카페에 가도 그런 디카페인 커피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데, 티도 디카페인 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카페인 홍차, 디카페인 녹차가 있지만 보급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차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있는 차를 찾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디카페인, 왜냐면 공정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값이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일반 티보다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커피도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디카페인 티를 드시고 싶으시면 오히려 허브차나 과일차 드세요. 그래서 캐모마일, 민트, 루이보스 이런 티를 드시면서 조금 대리만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구독자분들이 주셨던 소중한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다 달아주세요. 저는 댓글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그리고 좋아요도 웬만하면 제가 다 눌러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하나하나 제가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뭘 할 거냐면 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조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차의 분류나 차의 종류나 차를 어떻게 마시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영상을 언제 올려야 되나 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확실히 저는 차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차를 마시기 좋은 시간에 우리 영상을 올리자. 목요일 저녁 8시. 그래서 저녁을 다 먹고 나서 뭔가 가족들이랑 뭐 차 한잔 하는 그런 시간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올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굉장히 소수 인원으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어지거나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날짜가 바뀐다고 하면 사전에 공지 드려서 저희가 언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고, 저희가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찻집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